위한 부모 반란. 세상을 바꿀 순 없어도 아이들의 삶은 바꿀 수 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 우리는 어째서 어른이 된 걸까? 하루하루가 참 무거운 짐이야. 더는 못 갈 거야. 꿈과 책과 힘과 벽 사이를 눈치 보기에 바쁜 나날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무책임한 격언 따위에 저 바다를 호령하는 거야. 어처구니 없던 나의 어린 꿈 가질 수 없음을 알게 되던 날 두드러기처럼 돋은 심술이 끝내 그 이름 더럽히고 말았네. 안녕하세요. 나부터 교육활동가 부모 반란군 알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모 관람군 제릭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부모 반란군 주발리아입니다. 네. 네. 오늘도 씩 우셔주셨습니다. 네. 씩. 자, 오늘의 노래는 잔나비네요. 네. 저랑 닮은 것 같다고 누가 이게 유언비어를 쓰셨는데 네, 얼굴 형태는 좀 닮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노래를 선택한 주발리아님 노래 선곡 이유가 있을까요? 뭐 10대를 위한 노래로 좀 뜨는 언급이 되는 노래이기도 하고 가사가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무책임한 격언 따위에 라는 가사가 있는데 이게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어른으로. 그다음에 하루하루가 참 무서운 밤인걸 잘도 버티는 넌이란 가사에 또 감사했고 하루하루가 참 무거운 짐이야 더는 못 갈 것 같아 라는 가사에도 왠지 막 공감되는 게 있었고 그저 살아내는 우리 인생 그 어른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골라봤습니다. 와닿는 가사가 살아내는 우리 인생? 아이들이 이렇게 어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살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잘 살고 있는 어떻게든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좀 가사가 바뀔 수 있게 계속해서 좋은 노래가 선곡되고 있는데 3회차는 어떤 노래가 선곡이 될지 궁금합니다. 네. 자, 오늘 주제는 10대 꼭 해야 할 일, 10대에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것입니다. 주제가 좀 거창한 것 같기도 한데요. 요즘 중고등학생들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도 공부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뭘 해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좀 무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아요. 요즘 아이들은 뭐 초등학생이나 청소년들 뭐 상관없이 아이들 동선이 집, 학교, 학원, 편의점, 집, 학교, 학원, 편의점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애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럼 알프님과 주발리아님은 10대를 어떻게 정의하세요? 저는 10대는 뒹굴거려야 되는 네, 시기가 아닌가. 와, 네. 네. 대한민국에 너무 안 맞는데? 네. 큰일 날 소리 아닌가요? 맞아요. 사실 열심히 뒹굴어야 아 내가 이렇게 뒹굴거리다 보면 뭘 할 수 있을까, 뭘 해야 될까 이런 궁리가 떠오르고 네, 자연스럽게 집 밖을 나가게 되는 이제 그렇게 웅크리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시리스님 어떻게 10대를 정의하세요? 저는 10대는 스프링이다. 스프링? 프리. 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봄 아니고요. 그럼 온천? 이, 뜨거운 물? 이 볼펜 속에 갇혀있는 스프링이 생각나더라고요. 아, 네. 근데 이 스프링은 사실 어디로 튈지 모르고 그 탱탱한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없잖아요. 쭉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어디든 튈 수 있는데 아이들이 좀 스프링처럼 여기저기 튀어보고 모험도 해보고 자기에게 알맞은 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좀 내버려두면 좋겠다. 그래서 10대는 스프링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네.
주발리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10대를 정의하기 전에 연령별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10대를 정의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10대 0에서 9세는 모든 것이 새롭고 막 배움이 즐거운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궁금한 탐험과 같은 거야. 근데 10대 가면 이제 혼란이 오고 성장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나를 찾아가는 시기죠. 질풍노도의 자아 탐색기가 10대이겠구나. 그러면 20대는 뭐지? 하면 또 맷집 키우는 인생 연습생 요런 단어 요런 워딩을 썼는데 이제 계속 도전하고 시행착오 속에서 진짜 성장하는 시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30대는 그래도 우리도 이제 다 결혼하고 애도 낳고 현실과 타협하는 그러나 꿈과 현실 사이에서 조금 균형을 맞춰가려는 노력을 하는 시기. 40대는 레벨업, 인생의 레벨업을 챌린저하는 시기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교과서적인 내용이죠. 우리가 공부했을 만한 내용인 건데 어떨 때가 그러니까 10대냐 20대냐 30대냐 어떤 때가 가장 힘들어 보이세요, 알프님은? 네, 뭐 다 힘들지 않나요? 어느 때나? 그죠. 다 힘들죠. 그러면 힘든 거 다 힘들 것 같아. 뭐 60대 돼도 힘들 것 같고. 그러면 언제가 가장 중요해 보이세요? 저는 아이가 어릴 때는 0에서 9세 요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네. 아이가 이제 청소년기를 벗어나서 성인이 되고 보니 10대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10대가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실 10대에는 10대 때는 삶을 연습할 수 있는 시기가 딱 요때인 것 같아요. 20대로 넘어가서 20대, 30대, 40대가 되면 사실 자기 삶을 살아야 되고 지금 아까 주발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생 레벨업 전략가 막 이런 것들 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연습할 수 있는 시기가 10대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자칫하면 탐험만 하다 끝날 수 있다. 그것도 학원에서 탐험만 하다 끝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10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원가가 이 방송은 절대 못 보게 할 것 같은데. 10대 하고 싶은 일, 10대에 꼭 해야 될 일.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대 꼭 해야 할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저는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가지나 한번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인식 강화하기 첫 번째가 나를 좀 알아야 어디로 가든 어디로 튀든 맞아. 경험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인식을 강화했으면 두 번째는 독립적인 사고를 기르는 거예요. 그것이 남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내가 나의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을 키워보는 것, 생각해보는 그런 독립적 사고를 기를 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뭘까? 그럼 독립적 사고나 이런 것들이 타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과 책임감으로 본인이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그것을 한번 시도해보고 도전해보는 연습, 그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과 경험을 그렇게 쌓아서 새로운 활동으로 그리고 이 이후에 이어질 삶으로 한번 연결을 시켜보는 거예요. 대신 여기서 내가 잘 못하는 거 그리고 실패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도 좀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실패해봐야지 그 다음에 또 내가 좋아하는 것도 찾을 수 있고 성공해보려는 것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도전하는 경험을 쌓고 거기서 작은 성취를 쌓아가는 거. 그게 10대에서 꼭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5가지나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로 다 주제가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저희가 이 꼭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더 깊이 있게 나눠볼까요? 그럼 첫 번째, 자기인식 강화하기라고 주셨는데요. 자기인식 강화. 이게 뭔가요? 내가 누군지 다 알잖아요. 뭘 더 알아야 된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정해진 학원 루트를 가서 배우잖아요. 그러면 배운다고. 자기한테 질문을 안 하고 그냥 배운다고. 그러면 자기한테 질문은 언제 할까? 할 시간이 없어요. 할 시간이 없어. 내가 이걸 좋아하나? 이런 질문을 안 하는 거지. 그럼 나는 누구인지 모르는 거지. 너는 행복하니? 라는 질문에 대답을 쉽게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넌 누구니? 너는 어떤 사람을 생각해? 대답을 못해요. 못했어 나는. 왜? 나한테 질문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럼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거를 저는 40대 넘어서 질문하기 시작한 거야 나한테. 물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삶은 괜찮았어. 이게 수순대로 와도 다 잘 산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요즘 친구들은 그렇지 않고 자기를 찾아가는 연습,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것들, 그래서 무엇을 시도할지에 대한 판단, 이거 없이는 뭘 할 수 있는 힘이 안 생기는 아주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네. 내가 뭘 좋아하는지 사실 스스로를 조금 무시하거나 돌아보지 않거나 하는 게 저희 세대에는 조금 익숙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뭔가 좋아하는 게 있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거나 하기보다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고 또 다른 사람도 기호나 뭐 좋은 것에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고 무시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스스로도 그렇게 했던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기 인식과는 어떤 건가요? 근데 저희 세대는 그렇게 살았어도 그래서 사회적인 성공이나 안정을 맞아. 찾은 세대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 그래서 그렇게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이 시대의 아이들을 키우니까 맞아. 아이들에게도 같은 상황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도 스스로 아까 질문을 얘기하셨는데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없이 그냥 크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자기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스스로 나에게 질문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걸 우리도 해야 아이들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게 10대에 꼭 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부모들에게도 꼭 필요한 질문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질문하면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이게 오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자기한테 질문을 하면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책을 읽어야 되고 내가 나한테 질문을 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글을 써야 되고 끊임없이 자기한테 질문하고 쓰고 얘기하고 읽고 이 연습이 너무너무 필요하거든요. 정말 공부가 더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시험에 안 나오는 책은 읽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저도 그렇게 배웠죠. 그러게요. 예. 근데 지금 주발리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들 속에서 독립적인 사고가 생길 것 같아요. 맞아. 나를 인식했으니 이제 나라는 기체가 부모 또는 누군가와 연결된 것이 아니라 그냥 나라는 한 사람으로서의 독립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조금 다른 말이지만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어떤 이제 선장 할아버지가 시를 읊은 얘기를 하시는 장면을 봤어요. 원래 그러니까 문학 청년이 되고 싶었던 분이었는데 그때는 그런 여건이 허락되질 않으니 결국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시 이런 걸 접고 이제 선장 일을 하고 계셨던 건데 저희는 어쩌보면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지만 어쩔 수 없는 루트, 정해진 경로가 있다 보니 그 길을 따라올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말자고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넓은 공간, 너가 하고 싶은 거, 너가 되고 싶은 게 마음껏 되라고 사실은 경제적 풍요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 정작 우리 아이한테들은 선택의 폭, 생각할 시간 이런 걸 다 제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전 모든 부모가 지금 아까 제리스가 말씀하신 것들을 부모가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경험해라, 실패해봐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정말 훌륭한 부모님 많으시니까. 근데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그게 깊어지려면 절대 시간이 필요한 건데 해보라 얘기하면서 공부했니? 시험 공부하자. 확인하는 거. 너한테 질문 한번 해봐. 그런데 엄마에게 또 얘기하고 이게 이제 부모로서의 연습이 많이 필요로 하는 거죠. 네. 지난 시간에 애벌레 관한 노래도 들었었는데 사실 애벌레 기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네, 어떤 벌레는 뭐 애벌레 기간이 전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간도 있어요. 애벌레만 보다 보면 도대체 너는 언제 나비가 될래? 답답하고
꾸물꾸물 기어다니는 게 얘가 뭐 언제 어른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기간을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10대에 이런 경험들 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작 이제 우리나라 교육 현실은 이런 경험들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이게 도대체 가능한 할 거예요? 네,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한 걸음 걷고 있는데요. 네, 현재 당면한 가장 큰 문제들이 있기는 하죠. 근데 저는 그게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교육 환경, 가정의 환경, 뭐냐 그런 것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거지. 정답 있는 교육이 강조되면서 어디죠?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는 연습을 할 기회가 없고 네. 실패를 성장의 과정으로 보는 문화가 부족하고 성적이 낮거나 실수를 하면 낙오자로 취급을 하고 이런 새로운 도전, 자기에게 탐색하는 거가 왜 그런 걸 이렇게 야단치는 이런 거 자체가 부담스러운 환경. 저는 그게 아이들을 옥죄고 그러다 보니 저렇게 한번 스스로가 그 부담감을 안고 나는 낙오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1회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욕망이 없어요. 욕망을 가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자꾸 내가 뭔가를 하면 그걸 긍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낙오자 취급을 하거든. 그러니까 뭔가를 할 용기가 없고 그런 욕망을 갖는 것조차 나한테 사치인 것 같고 자꾸 웅크러드는 그런 친구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너무 긍정적이고 막 이거 가능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1회차 좀 보세요. 1회차 보면 56개의 욕망 자체를 다 낮은 아이들이 40%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 욕망이 낮은 아이들이 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정말 심각하게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환경에 놓여진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한민국 교육 현실이 이게 그냥 개편 수준이 아니고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채널에서 어떤 교육적인 변화가 필요할 건지, 혁명적 변화가 필요한지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저희 언어로 해석을 해서 이 채널을 통해서 좀 알기 쉽게 또 부모의 입장으로서 계속해서 전달해가는 과정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10대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일지 요거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보시지요. 네, 저는 10대 하지 말아야 할 것. 경쟁이 당연하다는 생각. 그 생각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뽑은 첫 번째는 그거였어요. 나라도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경쟁하는 건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은 결국 나만 살아남게 만들 거잖아요. 그런데 혼자서 살 수 없으니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그 생각을 10대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저의 주장입니다. 네, 멋있네요. 그렇군요. 네. 경쟁은 늘 당연했는데, 그쵸? 우리 삶이. 지금 경쟁이 99명은 죽고 1명이 승자가 되는 그런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네. 99% 실패에 도전하고 있는 그런 경쟁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경쟁을 하지 말아야 된다. 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발리아님은 뭔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이제 10대한테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 말아야 될 거. 네. 저는 중학교, 중3, 고등학교 가면 부모의 말에 적극 순응하는 착한 자식이 되지 말자. 라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부모의 말에 거부하거나 막 이렇게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부모님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부모가 저렇게 고생하는데 그냥 다 따라야 돼. 다 말씀을 지키는 게 맞아라는 생각보다 조심스럽게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너무 수동적이고 순응하는 것이 좋은 자식으로서의 가는 방향이라는 생각 자체를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우리 애들이 중2병이에요. 머리 아파요. 골치 아파가 아니라 드디어 왔어요. 중2병이. 정서적 독립이 출발이 됐어요. 막. 이 자식이 벌써 드디어 왔어요. 자기 생각을 하는 힘이 생겼어요. 생기는 것 같아요. 라고 반가워해 줬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정말 외계인처럼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 세상에 없는 얘기죠? 네, 저희 때는 속을 썩이거나 말썽을 피우면 부모님들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인데 이렇게 말썽이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요즘 친구들은 아예 그것도 없이 먼저 머리를 숙이고 예, 부모님 눈치를 보고 수능을 하는 것 같아요. 반항이라는 것 자체는 사전에 없다는 것 같아요. 이게 더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어떻게 널 키웠는데 라는 말 때문에 아이들이 반항을 못하는 거 아닐까요? 요즘은 그 말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많이 그렇게 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요즘은. 네. 근데 스스로 아이들이 네. 그냥 수능하게 되는 네. 사회적인 문화가 있나 봐요. 네. 아이들이 보통 레이더가 엄청 발달해서 그 발달한 레이더는 다 부모님의 그 감정에 연결돼 있다고 하죠.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말씀을 안 하셔도 아이들은 부모님이 어떤 생각하는지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신지 누구보다 먼저 눈치를 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사실 말씀을 안 하셔도 이 무언의 압박이 예, 이 아이들을 수동적이거나 순응하는 자녀로 만들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탐험을요, 자유분방하게 방만하게 열어놓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10대가 지켜야 될 사회적 윤리와 문화적 질서도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자기를 찾는 여정이 필요한 거니까 저는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또래끼리 같이 그런 걸 해야지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또 들기는 하네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그러니까 자율성과 책임감 기르기. 맞아. 꼭 해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맞아. 책임감 이거 네. 빠지면 안 되죠. 안 네. 되죠. 네. 아유, 너무 좋은 말만 하네요, 우리. 그쵸? 네. 좋은데 이거조차 못하는 우리 한국 현실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말씀들 오늘 많이 하셨는데요. 오늘은 10대 어떤 경험이 중요한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는 부모 반란군으로서 부모가 변해야 한다는 그런 주제를 또 다루는 것 아닌가요? 우리도 주로 10대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부모가 무엇부터 무엇을 변해야 할지 또 자유롭게 한번 마무리 멘트 삼아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저는 아까 10대가 해야 할 일 5가지 중에서도 독립적인 사고기르기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제일 중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모에게도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은 독립해 나가는 과정을 겪고 있다면 부모들도 아이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는 독립을 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부모가 그걸 못 놓으면 사실 아이들은 주체적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도 독립하는 연습, 그리고 부모도 자기 삶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자기 삶을 사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게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부모도 자녀로부터 독립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네, 네. 이런 말씀 주셨어요. 주발련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네, 알프님부터 먼저 얘기해 보세요. 저는 부모가 비슷한 말씀이신데 뒷짐지는 연습 요거 해야 된다. 우리가 아이가 어렸을 때 넘어지면 먼저 손부터 나가잖아요. 일으켜 주려고. 그게 이제 커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넘어질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근데 먼저 후다닥 뛰어가서 일으켜 세워주기보다는 조금 뒷짐을 치고 한 발 기다려주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이런 연습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부모님들도 인내하는 연습을 조금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시험이라는 제도가 우리 아이들을 망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부모님들이 한번 문제 제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시험 잘 받는 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1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10대를 경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 생각 자체를 좀 바꾸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청년이나 아이들이 굉장한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노벨상을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을 갖고 있는 게 대한민국 정서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깊게 자기만의 생각이나 자기만의 지식을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을 시험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작동할 것이다, 향후에는. 그래서 시험을 잘 준비하는 게 우선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조금은 뒤에서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AI가 급격히 발전하면서 이미 이제 박사과정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변호사 시험이라든가 의사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벌써 상위권에 랭크가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AI하고 붙으면 전부 지게 되는 그런 지금 교육을 중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그것도 저희도 우리가 10년 이상 넘게 네. 그 현실을 가슴 아프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뒤에서. 네. 이런 얘기들도 네, 저희가 한번 다룰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회차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시죠. 네. 결국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우리 자신. 맞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나는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아이들도 달라진다. 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같이 우리 발랑우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나부 행성이었습니다. 이거 흔들어야 되는데. 우.